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한번 다루어졌으면 하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분할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실이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의 조선 분할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그 직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분할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끔찍하죠. 그러나 그 후에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사건으로 조선은 분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을까요? 첫째로는 그의 야심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을 넘어서 인도까지 정복하려고 했죠. 일본 국내를 통일한 자신감의 발로였을까요? 전국시대가 통일되어 일본 국내는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시대를 거쳐서 일본의 군사 능력은 당시의 세계 최상위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의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통일 이후 도요토미는 부하들에게 나누어줄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토. 남의 나라 영토를 뺏어서 부하들에게 나눠준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당시는 그런 게 통했던 시대였습니다. 도요토미는 명나라의 허약함을 이미 간파했었죠. 그리고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4대 관계로서 국방을 명나라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국방 능력이 대단히 취약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조선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위협이 없었을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 명나라의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최강대국 명나라가 언제든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요. 그러나 명나라가 언제까지 건재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이러한 잘못된 계산으로 자주 국방 능력이 결여되었고 향후 외란과 호란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도요토미가 장기적으로는 명나라와 겨루고자 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명나라와 조선을 분할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요토미의 계산을 추측해 볼까요? 도요토미가 조선을 다 차지한다면 명나라는 일본과 국경을 맞닿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명나라 입장에선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완충 지역을 둔다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 완충 지역을 분할된 조선이 맡으면 되는 것이죠. 도요토미는 임진왜란 때 자신의 실력을 명나라에게 보임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만든 뒤에 명나라와 협상을 통해 조선 8도 중 남쪽 4개의 도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 분할이 명과 일본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명의 1차 원군인 조승훈 군대가 평양 전투에서 패배하고 명으로 돌아간 직후였죠. 이때 명은 일본의 실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명나라는 발빠르게 당시 일본 통이었던 심유경을 협상 대표로 보냈고 심유경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강화 협상을 벌였죠. 참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여기에 끼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일본도 명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종주권이 명나라에게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가 강화회담이 열렸던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군이 일본군에게 패한 이유였고 명나라 측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즉 일본은 승자의 입장에서 회담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대동강을 경계로 삼아 이남을 그대들이 갖겠다. 그렇소. 뜻하지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된 대가라고나 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북진은 없을 것이오. 좋소.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오. 내 돌아가 황상폐하께 보고를 올릴 터이니 시일이 필요하오. 강화회담에서의 핵심 사항은 어느 곳을 경계로 조선을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심유경이 명조정에 올린 복명서를 보면 이들이 대동강을 경계로 조선을 나누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명조정의 핵심 관계자는 심유경을 통해서 조선 분할이 일본과의 강화 협상의 주요 의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조선 분할안을 별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명조정은 모르고 명군의 지휘부만 알고, 그것도 심유경이 명과 일본을 오가며 협상 내용을 조작했다는 그간의 기록이나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유경이 조선 분할을 상부의 지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협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후에 명의 사신이 조선을 나누고 임금을 바꾼다는 말을 선조 앞에 공공연히 꺼낸 것이라든지, 명일본 협상이 결렬되고 명사절이 명조정을 속인 엄청난 부정이 드러난 뒤에도 관련자가 참수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파직 정도에만 그친 일들이 이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한양에 집결한 일본군이 명군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순순히 한양을 비워주고 남쪽으로 철군한 것, 그리고 거기에 조선군이 일본의 후군과 잔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명군이 끈질기게 물리쳐준 것도 명나라, 일본 간의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회담은 평양에서의 1차 회담, 서울에서의 2차 회담으로 이어졌고,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일본 측은 약속에 따라서 한양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나고야에서 3차 회담으로 이어지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나섰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진주성을 함락하고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살육을 감행하는 그런 악랄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유리한 상황에서 조선 분할안이 포함된 강화 7개 조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7개 조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조선 분할이었죠. 나머지는 양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합의문에는 조선 8도 중에 4도를 일본 측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 국왕에게 돌려준다는 이 4도는 함경, 평안, 황해, 강원도입니다. 이는 한강 이남의 경기 남쪽 부분과 충청, 전라, 경상도를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명 측도 조선에 남은 4도가 명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 거죠. 조선의 입장은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4대 국가의 길을 선택했던 조선의 비운이었죠. 이제 명나라 황제의 비준만 있으면 조선이 분할되는 운명이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에서 명나라와 일본과의 강화 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1년의 과정에서 놀랍고 미스테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조선은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 일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명나라의 강화 협상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또 어떻게 됐나요? 이게 또 결렬이 된 거죠. 무려 4년이 걸렸고 무산이 된 것입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차 강화 협상 이후 심유경은 일본과 합의한 그 7개 조항을 없애버리고 오직 도요토미를 국왕으로 봉한다는 것만 담은 가짜 국서를 명조정에 상신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요토미를 일본 왕으로 봉하고 책봉사를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무려 1년 2개월이나 걸렸고,
그 책봉사가 북경을 또 떠나서 부산에 도착하는데 거의 10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게다가 책봉사였던 이종성은 도요토미가 명나라로부터 책봉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야반도주. 그 결과 다른 책봉사가 일본에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도 9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당시 교통이 좋지 않았다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대단한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도요토미는 조선 분할안의 승인안을 갖고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그 명나라 사절을 만나서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4여 년의 교섭기간 중에 명과 일본이 만나서 회담하는 시간은 극히 짧았고 모두 다 오고 가는 그 길에서 다 소요된 것이에요. 여하튼 이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거죠. 이렇게 협상 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협상 결렬 이후에 도요토미의 정유재란 같은 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고, 그렇다면 협상이 아닌 일본의 실력으로 조선이 분할될 가능성도 높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협상 기간 이후 이 정유재란 그리고 이어진 도요토미의 사망은 조선의 운명을 극적으로 뒤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조선이 분할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심유경이 조선 분할안을 명조정에 올렸을 때에 이게 반발이 심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빼고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도요토미의 조선 분할안을 그대로 심유경이 명조정에 보고했더라면 명이 정말 반대했을까요? 혹시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허약했던 명이 일본의 조선 분할안을 거절할 이유보다 받아들일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이미 군사적인 면에서 명은 일본에 비해서 훨씬 열세였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전쟁을 더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명나라와 일본은 임진왜란에서 15번의 싸움을 했고 그 가운데 명이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히 승리한 싸움을 평양전투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유경은 명 내부의 핵심 관계자의 조율 속에서 조선 분할안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심유경은 조선 분할안에 대해서 도요토미 합의를 한 뒤에 명조정에 사실대로 보고하기를 주저했던 거죠. 그를 비호해주던 그 세력이 실각했던 걸까요? 그는 끝내 조선 분할안을 숨기고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조선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조선 분할안의 원안을 올렸어도 명조정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니까요. 조선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은 도요토미의 죽음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도요토미는 1597년 8월 14만 5천 명의 병력을 보내서 정유재란을 일으킵니다. 협상이 아니라 이제 실력으로 한반도 남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뒤인 1598년 9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력으로 한반도 남부를 차지하겠다는 일본의 조선 분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일본군은 조선에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4년간의 협상, 이 기나긴 협상이 아니었으면 일본은 총력전을 펼쳐서 조선을 점령하려고 했을 것이고 조선, 명, 연합군이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지는 의심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긴 협상 기간 동안 우리 군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고 무엇보다도 얼마 안 가서 도요토미가 죽어버리니까 조선은 구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